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수업한 게 도시정비법, 그렇죠? 그 도시정비법하고 도시개발법 2장, 3장의 공부 방법, 접근 방법하고 지금 배우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 2장, 3장 도시정비법 등은 전체 절차를 쫙 펼치고 세부적으로 외워야 되지만 전체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고, 지금 오늘 하는 건축법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7페이지를 주택법을 하고 농지법도 국토계획법 할 때 곁다리로 같이 쓱 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택법 하면 되는데, 얘는 시험에서 절차라는 게 없어요. 얘는 주제별로 몇 개씩 딱딱딱딱 암기하면 풀리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을 내는지를 알면 얘는 주택법은 쉬운데, 뭐 내용이 얘는 그래도 해볼만 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법도 만약에 요새는 시험이 어렵게 나오니까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주택법만 5번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5번 정도, 6번 정도. 그러면 용어가 익숙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카페 글 올린 것도 보면 오늘 수업 듣고 복습을 했는데 하루 지나니까 다 잊어먹는다고. 오래 간 거예요. 그러죠? 하루 지나서 잊어먹은 건 오래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간 겁니다. 하루 지나서 잊어먹었다는 것은. 근데 이제 여기 재수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왜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러냐면은, 와, 나 수업 듣고 복습하니까 화냈는데 다음날 잊어먹더라는 얘기는 용어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낱말들이 낯설어서 그래요. 낱말들이 쓰던 낱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한 서너 달, 네다섯 달 가야 이제 쫙 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확실히 법률 용어가 익숙치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거든.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리한 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정비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요? 3가지가 있었잖아요. 이 3가지, 이건 정말 하여튼 매 나오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희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다. 그렇게 쭉 나가면 무슨 사업? 그렇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게 살짝 지난주에 이거 제가 복습을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 건축 사업이 있다. 둘 중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하고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도시 기능을 회복한다. 그러면 무슨 사업? 그렇지. 그런 기본적인 걸 기억을 하고 분리를 탁탁탁 할 줄 알아야 돼요. 쉽다고 넘어가면 안 돼. 쉬운 게 다 나오니까. 어려운 거는 일부고. 그 다음에 시설이 그럭저럭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누가 하는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글쎄 이렇게. 일단 4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4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극히 열악한 시설을 설치해 줄 테니까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세요. 그러죠?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할 수 있고, 깔끔하게 전부나 일부를 수용하여.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깔끔하게 이런 말 넣는 이유가 그래야 추임새 넣어서 잘 외워지니까 그래요. 그냥 밋밋하게 수용하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지어주거나 환지 조성해서 공급할 수 있고, 관리
처분계획 만들어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지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머릿속에 몇 가지 방식? 4가지. 이 중에 하나를 쓰거나 혼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서서를 계량, 수용, 환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지어주거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건축도 관리 처분 계획 만든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뭘 지어줄까요? 그렇지. 이거는 주택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건축물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는요? 환지 돼요? 환지 공급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도 관리 처분 계획을 만들지만 얘는 뭘 지어주냐? 주택. 그렇지. 주택. 이런 사소한 이런 것도 구분하셔야 된다. 환지는요? 환지 등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주는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 지어줄 때는 용도 지역 어디에서?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만 그것이 가능하다. 연면적 100분의 30% 이하만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정리 딱 하고. 그럼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아니 못 하는 거지. 뭘 하지도 않고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그런 거짓말하고 이렇게. 그죠? 그런 걸 트루 라이스라고 해요. 새빨간 거짓말. 그 새빨간 거짓말.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트루 라이스 보면 자, 말도 안 되고 비행기 전투기 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새빨간 거짓말 영화란 얘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점수 안 나온다고. 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요 4가지 중에 스스로 계량하는 방식하고 나머지하고 동의받는 게 조금 다르죠. 칠판 좀 봐주세요. 칠판 좀 2분 봐주세요. 2분. 아까부터 계속 뭔 할 말이 그렇게. 오늘 월요일이니까 할 말 많은 건 이해합니다만 이따가 삼겹살 먹을 때 얘기하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점심 드시고 가셔야죠. 삼겹살 구워서 기를 다 받아야 합격하는 그런 사소한 행사를 다 참석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아마 쏙 빠지면 기가 쏙 빠진다니까. 그래서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방식으로 할 때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때 소유자 과반 동의 얻으면 되고. 이건 시험이 잘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 얘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LH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하는데 이때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얼마 얻어서 3분의 세입자는 과반 동의 얻어가지고 동그라미 친 게 3개였을 거야 아마. 3분의 과반수 2분의 1. 2분의 1이 뭐냐면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등의 소유자들 찾지 마세요. 뭐들러 찾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왜 찾아요? 제 얘기가 다를까 봐? 책하고 내가 말이 다를까 봐?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 할 것 같아요? 책이 잘못됐다 그러지. 당연히. 그래서 내가 제가 잘못했네요. 할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책이 잘못됐다 하지. 자, 다시 환지나 관리 처분 계획 준다 할 때 시장 운수 등이 직접 해요. LH공사 등을 정해서 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이제 애들이 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얼마?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 얻는다. 이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저라고 이거 안 헷갈리간요? 헷갈리지. 그런데 동그라미 3개 쳤고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떠드니까 안 잊어먹는 거예요.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고, 그러죠? 조합 설립 안 하고 소유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때 20인 미만일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재건축도 조합 설립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단독으로 하기는 좀 약하니까 시장운수 LH공사 공적 주체랑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때 조합원들의 동의 얼마 얻으면? 과반수도 과반 동의 얻으면 돼요. 동의 그냥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시장운수가 아니어도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개발은 신탁업자나 한국토지감정원 등과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좀 나중에 좀 구분하면 되고, 프린트를 해서 다 줬는데 불구하고 표정이 그런 거 보니 또 복습하고 질이 밝고 그 다음에 일주일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 냅둬버렸다는 얘기지. 저걸 뭐 밟아가지고 막 10번이고 해가지고 머릿속에 외우고 가야 되는데 그게 10달만 하면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오늘 공부를 내일로 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공부를 내일로 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요 세계 사업 있잖아요. 세계 사업에 봐요. 여기 지금 조합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조합 나오면 안 돼요. 일단 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어차피 자꾸 반복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재개발은 조합 설립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자, 그럴 때 소유자가 직접 할 때 구역지정 후 몇 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풀어버린다고. 정비구역 풀어버리는 거. 몇 년? 2년, 3년? 5년? 자, 칠판 봐봐. 자, 5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봐요. 추진위원회 만들고, 그러죠? 자, 조합개발 종전지 만들 때는 추진위원회 만들 때 5명 이상이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문서 승인받으라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받잖아요. 자, 몇 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풀어버려. 자, 추진위원회 승인 떨어지고 2년. 추진위원회 안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3년. 조합 만들고 시행 인가 3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이 절차가 없으니까 5년 준다고 얘기했죠, 내가. 구역지정 5년 내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정비구역 해제하여야 한다.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그래서 5년 했다가도 5년이 하니까 놀래가지고 아니에요. 소신껏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비법을 이 부분은 제대로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동의, 재개발 조합 만들 때 동의 이런 건 묻지도 않아요, 오늘. 그랬다 이제 괜히 정신 밥맛 없으실 텐데. 자, 요거는 딱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짜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우르르 하니. 자, 오늘은 주택법 들어갑니다. 자, 307페이지. 자, 요건 몸 푼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맞이해서 몸 좀 풀었다 하는 거. 지금 법 제목이 무슨 법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 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대장을 만들고 등기를 하고 등기부 만들 때 건축물이 기본이에요. 주택이 아니고. 건축물 용도 몇 가지 있었을까요? 29가지죠. 건축물이 29가지. 그렇게 많은 걸 갖다가 29가지인데 그 중에 주택은 종류 몇 가지 있었을까요? 한번 뭐 아는 대로 한번. 한번 언급한 적이 있네. 그러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지 뭐. 주택은 건축법에는 그 다음에 1정건생, 2정건생, 그 다음에 양인장 시설까지 29가지. 단독주택은 종류 몇 개? 단독주택, 그 다음 허허 이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은 아파트, 그 다음 연립, 다세대, 그 다음 이거 좀 쉬운가 봐요. 아연 다기 다 공부단 낫네요. 좀 낫네. 그래서 단독은 몇 개? 4개. 공동은 4개. 여러분들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실체가 막 보여요. 어떤 때 실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본적인 했는데 가끔 대답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런 걸 헷갈리나? 하는 거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럴 수도 있다. 또 책이 6권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받아봤죠? 그 묵직함이란, 그죠? 그 6권의 묵직함, 이 어려움을 또 해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중에 다 줄여줘야지. 또 이때 다정주택 요건 3가지 있는 거 연습 안 해보셨죠? 또 학생,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그 다음 독립된 거시기 그 주거 형태 갖추면 안 되고, 욕실은 안 되고, 취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연면적은 얼마야? 330, 층수는 3층 333. 다가구주택은 3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이고, 그죠? 19세대 이하로 줘야 되고, 5계층 이상이고, 4계층 660초가 이하. 그러죠? 좀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저 법을 봐봐요.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이 법에서는 기본을 주택을 위주로 적용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인데 그 중에 주택을 집단으로 지어서 공급할 때는 이 법 적용해요. 그럼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봐요. 내가 신정동에 땅을 100평을 구입해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짓고 싶다. 주택법 적용할까? 건축법 적용할까? 건축법 적용해요. 그 다음에 이 6층짜리 빌딩 짓고 싶다.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저기 이제 500세대 아파트를 짓고 싶다. 그때는 주택법 적용해요. 이따 나옵니다만 30세대 이상 집단으로 지어서 공급할 때 주택법 적용하는 거예요. 30세대 이상. 그러면 연필 놓으세요. 그 연필로 모든 화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연필 잡고 바쁜 사람은 국회 속기사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동네 빌라 장사들은 왜 29세대 이하만 짓고 팔고 할까? 건축허가 받는 게 헐수월하거든요. 주택법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주택 통장 들어가고 막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빌라들 보면 전봇대에다가 막 빌라 광고 하잖아요. 아방궁 빌라, 자녀 세대 해가지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 받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30세대 이상을 집단으로 지을 때는 주택법 적용한다. 30세대 미만은 건축법 적용이다. 그래서 보통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하거든요. 주택을 짓더라도 30세대 이상 지을 때만 무슨 법? 주택법. 그리고 이제 그 용어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 여기서 용어가 물어봐요. 용어정이 있잖아요. 나머지 용어정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307페이지에 주택의 개념부터 나오잖아요. 이때 연필 딱 잡고 한번 볼게요.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 공동으로 구분한다 해놓고요. 주택의 종류를 보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지요. 이게 요걸 좀 아쉬운데 단독주택이라고만 해놓고 종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으면 공동주택은 종류가 있네요. 건축법상 공동주택하고 종류가 같아야 달라요. 밑에 그 박스 봐봐요. 다르잖아요. 기숙사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 시험 책형 A형이냐 B형에 따라서 그 40문제 배의를 할 때 주택법이 먼저 올해는 이제 주택법이 먼저 나오고 건축법 뒤에 나왔거든. 이게 문제 풀다가 단독 공동을 물어보는데 종류를 띠리띠리 이게 주택법인지 건축법인지 막 풀어버려. 큰일 납니다. 주택법에는요 일반에게 지금 듣고 있죠 여러분?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주택법에서는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취급 안 합니다. 자, 공관이죠 공관. 일반에 분양하나? 장관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총리가 돼야, 도지사가 돼야. 그러죠? 야하고 기숙사 있죠 이거? 일반에게 분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를 뺀 게 건축법이 아니고 주택법이라. 그래서 주택법은 단독주택이 3개요 3개. 단독, 다중, 다가구 끝.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끝.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건축법인지 주택법인지 분류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법은 종류 몇 가지만 안 듣고 막 서늘하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에이 얘들이 무지대. 얘들이 견물생심이라고 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기가 마음이 땀 흑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대화 좀 하게요. 대화. 자, 건축법에서는 단독이 몇 개? 4개. 공동도 4개. 근데 주택법에서는 일반에게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법을 적용 안 하니까 공관, 기숙사 뺀다. 그래서 주택법은 단독이
3개, 공동이 3개. 그래야지 이게 공부지. 한다고 공부 아니에요. 어디가 숱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개념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개념 있지요. 건축부 빌려 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만 알아놓으셔요. 자, 그 다음에 그 308페이지 맨 위에 3개밖에 없잖아요. 그 박스 밑에 여러분 기숙사는 아님이라고 쓰고 싶은 거죠 지금. 하지 마요. 괜찮아요. 그래 이거 이번 주만 하고 버릴 텐데 뭐. 교과서 두툼한 교과서 막 이따만한 교과서 돼지고기 3근은 돼 보이더라고. 와 내가 들어보니까 와요 민법책 하고 막 개론책 보니까 장난이 아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지난주에 교수들 만나가지고 빨리 이 교과서로는 안 된다. 우리가 교과서를 가름할 수 있도록 요약집을 좀 충실히 만들어서 우리 교과서는 1월, 2월달 싹 돌리고 그다음 3월달부터 요약집으로 돌려야지.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빨리 만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기존 요약집보다 한 단계 업돼서 교과서로서도 충분할 만큼의 요약집을 해서 그걸로 돌려야지. 책 보는 순간 저도 답답한 거예요. 민법 보니까 진짜 그 7급 공무원 하는 애들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책이더라고. 중개사하고 나면 너무나도 많은 판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 많은 무슨 로스쿨생도 아니고. 그래서 민법상 얘기하면서 이 많은 판례를 알아야 될까 하니까 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판례는 끼익해야 한 100개 남짓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뭐 별별 조마다 판례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것도 글씨도 깨한 만큼 여러분 글씨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줄여야 했으니까 공법도 물론 싹 줄여서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308페이지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요. 박스 있나요? 국민주택 동그라미 하고 2번에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하고 3번에 민영주택 동그라미 해봐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일 먼저 국민주택 그렇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그 다음은 민영주택. 그러니까 이제 주제별로 공부를 하는데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듣고 나가서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공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수업을 집중해야 돼. 수업 시간에 칠판에 드러나는 걸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래야 되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올림픽 정신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여러분요 이 셋 중에 느낌에 실전에서 용어 이렇게 쓸 때 어디가 제일 잘 나올까?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 이 셋 다 절대로 나오는 법이 없어. 이 셋 중에 하나 어디가 제일 기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놈이요 이놈. 얘는 너무 많아. 국민주택이란 나눠줘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로 하나를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너무 단순해.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다 민영주택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놈. 그 국민주택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다음에 해당한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정한 규모 이하로 재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국민주택은 요런 주택을 말하는데 여기 정하는 규모 이하로 해야 돼. 그 다음에 1번 국가지자체 LH공사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사 매일 나오는 거 이렇게. 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85 이하이거나 국가지자체 재정이나 동그라미 2번 끝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나요? 동그라미 하세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들어는 봤나요? 평소에? 아니 평소에 들을 일은 없고요. 이것이 옛날에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했는 거. 그게 용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자 이렇게 되잖아요. 국민주택이 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부동산 중개업자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손님이 와서 얘기 한참 하다가 사장님 텔레비에서 국민주택 뭐 나오는데 국민주택이 뭐요? 이럴 때 국민들이 사는 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너무 또 잘난 체 하면 또 곤란하고 잘난 체 하면서 여기서 자자자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뜨듬뜨듬 하면서 얘기해야 돼. 뜨듬뜨듬 하면서. 그래야 뭔가 동질감도 들고 부동산 것이 계약도 하고 하지 너무 세련되게 잘하면 또 안 좋다니까. 그래서 되게 이쁜 여자들이 시집 못 가거나 갔다가도 한번 두어 번 돌아온다든가 명이 짧다든가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대충 저처럼 막 생긴 사람들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래요. 내가 볼 때. 그런 거 같잖아요? 이 둘이는 엄청 오래 살아요, 이 둘이. 애들은 엄청 오래. 얘들하고 나는 되게 오래. 애들 둘이 데리고 내가 저 부동산 중개 사무실 한다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있겠는가? 게다가 옆에 또 상담역으로 중개사법소에 앉아있어. 눈에 힘주고. 중개사법소에 앉아있고 나 앉아있고 애들 둘이 행동대원을 앉아있으면 그 부동산 사무실 잘 되겠다. 그래서 오전에는 야 데리고 여자 손님 오면, 젊은 여자 손님 오면 야 오피스를 구경시켜 들어라. 빈집 있잖아 거기. 오해. 야 너는 아파트 빈집 있다. 구경 들어. 따라갈 것 같아 애들? 어? 빈집 보러. 얘가 사모님 따라오세요. 지금 빈집 있어 빈집. 아무도 없어 지금.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야들이 가면 따라가겠냐고. 근데 중개사품 앉아가지고 그거 따라가지 그거 따라가지 이렇게 분위기 다 깨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2달 때 가게 망했다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 살 것이다. 중개사법소에 여러분 저 대답 틀리고 요새 좀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도 원래 이 인상 힘 팍 주고 하잖아요. 칼 자기 말로 칼 2개 들고 다닌대요. 카리스마. 국민 썰렁한 얘기를 칼이스마. 국민주택이라고 손님이 와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국가나 자치단체나 LH공사, 지방공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지방공사가 뭐 하는지 몇 번 얘기했죠.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라고. 국가, 지자체, 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인 공적 주체, 국가기관, 야들이 짓는 85 이하인 주택도 국민주택이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돈을 지원받거나, 아까 주택도시 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돈의 지원을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짓는 주택으로 요 규모 이하일 때 뭐라고? 국민주택.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주택 종류가 보세요. 국가가 짓는 85 이하, 자치단체 짓는 85 이하, LH공사가 짓는 85 이하, 주택도시 기금으로 짓는 85 이하도 하니까 워낙 다양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란 단어는 시험에 잘 안 내는 거예요. 애들 너무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2번째가 국민주택 규모 이놈을 물어본다면 정답 내 나오는데. 자 보세요.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만 서 있는 면적, 이걸 뭐라고? 전용 면적. 우리 법의 주택법에서는 항상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지 일반 공급 면적 있잖아요.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호 1세대당 얼마 이하를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자, 지금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게 25.7평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주택의 크기가 85 이하로만 지어야 되는데, 국민주택 지을 때 25.7평이라고 하는 게 전용 면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면적이 33평, 34평짜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4평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84.5, 84.8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85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4.8 뭐 이렇게 컴퓨터로 다 설계를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국민주택 규모가 85 이하로 지어야 된다며요. 그러면 국민주택은 단독주택으로도 지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공동주택 말고? 자, 거기 지금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란 85 이하인데 뭐라고 하냐면 1호 1세대란 말 나왔잖아요. 그죠? 1호 세대당이라는 얘기는 단독으로 지을 때는 호라고 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다른 법은 또 그런 구분 안 합니다. 또 여기서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으로 지을 때는 단독 공동 관계없어요. 전용 면적으로 얼마 이하? 85 이하인데 이게 일반적인데 저 시골 가면 또 100제곱미터까지 봐줍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 100제곱.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 속하는 읍면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거든요. 수도권에 속하는 애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무슨 읍면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객관식이란 걸 자나깨나 객관식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냥 민방위 정신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서 참석하고 와가지고 불이여 그러면 신용 좀 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부분에 시험을 이럴 때 그럼 보세요. 이걸 틀리게 정답 처리 여러 번 했단 말이지 85를 65로 바꿔서 낼까? 아니에요. 그죠? 85를 그대로 내줘요. 그 다음 뭘 틀리게 할까? 빡 가로 속에 있는 거 있죠? 수도권을 제외한이라는 걸 수도권에 속하는 이런 식으로 도시지역이요? 아니요? 아니 넣으면 도시지역의 읍면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그 유치하게 말이지. 근데 유치한 얘기를 해줄까요? 이번 시험에 나온 거 유치한 얘기. 정비법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내가 평생 그래 본 적 없는데 그냥 1월 2월 달에 OX나 주고 그랬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객관식 문제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오늘 주택법을 수업 들었지요.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한 쉬운 문제 위주의 출제된 걸 뽑아서 바로 10문제 풀게 하고 바로 또 해설해 줄 거예요. 그러면 집중도가 그만큼 높아져요. 이따가 10문제 할 텐데 하면서. 그래서 막 지금은 예년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문제 들어가고 계속 문제 줄 거예요. 1년 내내 이렇게 주면 진짜 애지간한 제주 특산물도 공법 65점 이상 나오게끔 이렇게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특히 몇 가지 또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정비법 문제, 내가 진짜 이거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거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정비계획, 정비구역 10년 단위로 누가 짜냐? 특별시 등 시장이거든. 얘가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야가 짰으니까 야들이 검토하겠지. 그러니까 시험을 냈어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된대요. 이게 답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정비기본계획 짜는 놈들이 10년 단위로 짜서 5년마다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쫙 해놓고 이번에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라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5년마다는 맞거든. 헐 5년마다 오케이 어느 놈이 하는지를 못 봐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 처리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쉬운 걸 낸다. 쉬운 걸 어려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쉬운 걸 잘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전용면적이 얼마 이하? 85 이하인데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적도 아닌 저 시골의 읍면지역에서는 얼마까지 봐준다고? 100 이하까지 봐준다고.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 줄이. 그래서 자를 대고 줄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자를 대는 그 행위를 하는 순간 벌써 내용은 없어졌어. 오와 열을 맞춰야 되니까 벌벌 떨면서 이거 삐딱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형광펜 또 꺼내잖아요. 2탄 또 위에 색칠하고 그리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나. 그게 뭔 짓이에요? 말도 안 되지. 그러죠? 색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국민주택 하면 호당 규모라 하면 호당 세대당 얼마 이하? 85 이하로 지어야 된다.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곳에 있는 읍면에서는 얼마까지 봐주고 100. 그럼 이렇게 해서 기억이 남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 보잖아요. 지금 에이 장난쳤네 보인다니까. 그게 항상 객관식 문제 푸는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이 아는 거 필요 없어요. 시험 보고 그날 술 한잔 먹으면 다 날라가. 된 놈 안 된 놈 똑같아요 레벨이. 근데 자격증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딱 보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일단 통과가 급선무예요. 그러죠?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는 엄청 잘 알아듣는다니까.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하잖아요. 저거 참 쉽네 이래 되는. 부담이 없으니까 집중 더 잘 되고.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런 것들은 훤하게 정리해야 돼요. 자, 그다음 민영주택은 시험에 뭐라고 내냐?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법에서 뭐라고 하냐? 국민주택 제외한 주택이 다 뭐요? 민영주택이다.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아무 의미 없어. 국민주택 민영주택 있잖아요. 이거 왜 옛날에 구분했냐? 입주자 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 통장, 청약, 예금, 부금, 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 4개로 있을 때 특히 이거 없이 3개 있을 때 예금, 저축, 부금 있죠?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만 공급할 수 있고 예금은 85 넘는 민영주택, 부금은 85 이하 민영 다 구분했는데 다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거 하려고 이걸 개념을 뒀던 거예요. 근데 다 없애버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시켜버렸어요. 그거 가입한 사람은 국민, 민영 다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만들어놨거든. 2,300만 명 가입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나누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 이거 왜 나누냐? 입주자 저축을 구분하려고 나눈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야가 확 통합돼 버렸는데 이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자, 그 다음에 4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죠? 아,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시험에 진짜 만땅 진짜 중요한 것이기요. 얘들이 시험에서 29회 시험 안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 단어부터 외우셔요. 한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리 목동 일대도 있잖아요. 현수막 주말에 엄청 붙었었어요, 길거리에. 그리고 저 위로 화곡동 넘어서 저기 강서 쪽으로 막 넘어갈 때 현수막 주말 되면 현수막 수백 개가 붙어 펄럭펄럭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사이에 김포의 미분양 아파트 전세 가격으로 와서 사시라고 막 김포 신도시 아파트 광고 현수막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1인 가구나 2인 가구 등에 그 요새는 그 대학만 가고 어째 군대 가고 이러면 세대 분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용으로 보통 방 2개, 거실, 주방 이런 일반적인 주택을 지어 가지고는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인, 2인 소형 가구로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통이 좋은 전철 역세권 버스 정류장 주변에 지어서, 그 얘기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가지고 주차장 설치 안 해도 주차장 설치해야 된다, 업무적으로. 그러면 짓기도 힘들어질 뿐더러 차 없는 1인 2인 가구 얘네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관리비도 저렴하게 나오게, 저렴하게. 그래서 1인 2인용 소형 가구 대비해서 전세 살고 집을 내 집 마련하기 쉽게 만드는 제도구나 해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 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꼭 몇 세대 미만으로 지으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이에요. 관리사무소를 반드시 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관리비가 세대별로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안 되지. 이건 300세대 넘지 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빈칸용으로 내버립니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 주택이라는 얘기는 최대 얼마 이하로만 지어라? 85. 도시지역에 건설한 다음 주택 말한다. 자, 원룸형 주택 동그라미,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주택 동그라미, 종류 몇 가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는 것은 원룸 형태로 지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라는 말 나왔잖아요. 연립 다세대를 단지 형태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으라고 돼 있지요. 도시지역에서만 짓나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시골의 농림지역 관리지역에 지어 놓으면 시골 할배들 분양받을까요? 그러죠? 제목이 보세요. 뭐라고 돼? 도시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300세대 한 2번 얘기했더니 그것만 봤어요. 300세대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그러죠? 거기 있잖아요, 법조문이. 그리고 종류 몇 가지? 첫째, 원룸형 주택.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러면서 원룸으로 지을 때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 숫자가 둘 중에 하나가 정답 처리되는 게 가장 높습니다. 원룸으로 지을 때 기억, 세대별로 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 지어라? 50제곱미터 이하라 지어야 돼요. 원룸으로 지을 때는.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은 설치해 줘야 되죠. 욕실도 없고, 부엌도 없으면 화장실을 어떻게 해? 배 아프면? 컵라면 끓여 먹어야지. 근데 여기서 욕실, 부엌 설치하라고 해놓으니까 학생들 있잖아요. 어딜 또 갖다 붙이냐면은 건축법에서 아까 다중주택 있었잖아요. 거길 또 야하고 같이 붙어서 설명하더라고. 그거 아니야. 하도 많아서 그래요, 여기저기가.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원룸형으로 지을 때는 욕실, 부엌 설치해야 안 해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욕실, 보일러 실제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이면 2칸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 법이 3번 바뀌어서 3번. 자꾸 바뀌어야지. 왜냐하면 단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되니까. 원룸형이니까 공간이 하나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세 사람의 친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분양받거나 세를 들어가고 싶은데 한 칸으로만 해야 되니까 프라이버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저 잘 안 되네. 그래서 39평이잖아요. 전용 면적으로 넘어가면 두 칸으로 나눠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분양가 상한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꼭 알아야 돼,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분양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준 만큼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 저렴하게 갑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전혀 관계 없어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으로 짓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지어야 돼요. 원룸형으로, 단정연리, 단정 다세대, 4개층 이하 600초가 이하로 지으면 되니까 얘는 시험에 정답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원룸으로 지을 때 전용 면적 얼마 이하로만 해야 된다? 50. 그 다음에 전용 면적 얼마 이상이면 두 개 공간을 할 수 있고 30. 그러죠? 여러분들 그게 50, 30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2, 3주 지나잖아요? 기억 안 나는 건 둘째 치고 이상하게 기억나요. 30이 아니고 60, 85,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입으로 떠드는 숫자는요, 입으로 떠드는 공부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3번 정도 하다 보면요, 희한하게 입으로 떠들어 본 것들은 기억 잘 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때도 숫자 이런 거 나올 때 입으로 한번 떠들어 보세요. 2, 3번 정도. 그러면 이상하게 그 부분은 진짜 기억 잘 납니다. 눈으로 택도 없어요. 눈으로 보는 순간 졸고 있어요, 자기가. 그 다음에 준주택. 준주택은 또 이거 2번인가 3번 나왔는데 오다, 노기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네 가지를 뭐라고 또 불려? 준주택. 그러니까 이제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자, 그래서 시험은 100% 이렇게 나와요.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왜? 4개니까. 그러죠? 지역아동센터 이런 식으로. 자, 오피스텔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건축법에서는 얘들을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뭐라고 불러 할까요? 업무시설이에요. 여기서는 주거로도 이용하니까 준주택. 그러잖아요. 노유자 시설.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이거든. 여기서는 준주택. 기숙사, 공동주택이지만 여기는 준주택. 준주택 종류 몇 가지? 4가지. 이런 거 수업 시간에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집에 가져갈 것도 이런 거 집에 가져가잖아요. 소금 뿌려야 돼요. 초상집 갔다 오면 저 옛날 어머니들 소금 뿌리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상한 잡귀신 못 돌아오게 하려고. 이거 집에 가져가잖아요. 집 분위기 이상해져요. 수업 시간에 다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있잖아요. 얘 이제 저 시험에 준원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시설, 부대시설 그걸 못할까? 그래서 이제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 설비해 놓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설비 이런 것들 있죠. 얘들은 무슨 시설로? 그럼 복리시설은 입주자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 공동 놀이터, 건생, 유치원, 운동시설, 경로당 이런 것들은 복리. 이거 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난 진짜 이런 것조차 외우기 힘들면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해. 그러면 다 복리시설이에요. 놀이터 애들 와글와글 하잖아요. 건생 사는 사람, 산파는 사람, 이게 단지 안에 빵집, 세탁소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애기들이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 있고, 경장 어르신들 있잖아요. 근데 저 위에 보면 주차장에 뭔 사람이 있어. 관리사무소나 동그라미에요, 관리사무소나. 그 다음 경비실도 여기 들어가야 돼. 그래서 관리사무소 경비실만 주의하셔요. 사람들 앉아 있어도 부대시설이다. 그 다음 나머지 뭐 담장에 뭔 사람 있고 단지 도로가 뭔 설비가 뭔 사람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 낫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가만 냅두시고 저 밑에 리모델링 나오나요? 이거 아파트 우리 재건축을 지난주에 살짝 배웠잖아요.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각 동별 동의 얼마?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는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은
2분의 1? 와, 다 복잡하구만. 그 정비법의 과반수 4분의 3, 2분의 1이 어디 있었을까? 그런 거? 아파트 4개 동을 그렸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파트 4개 동을 그리고 동별 90개 있었는데 60개에서 동별 46개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전체 토지 면적 4분의 3 4분의 3 그 시기 2분의 1 재개발 1, 2, 3, 4 갑자기 물을 안 가져왔나? 여기 있지. 그래 아침에 뭐 들고 왔는데 이때 용암을 좀 끌어안고 이렇게 가슴속에서 훅 올라오는 불기운이 있거든요. 이걸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 나이 되면 가끔씩 훅 올라와요. 40 중후반 넘어가면 이게 훅 올라오니까. 그러면 일단은 재건축의 동의를 지금 알딸딸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리모델링 할 때도 동의 얻어야 돼요. 15년 지난 아파트 있잖아요. 리모델링 하려면 동의 찾아도 지금 없는데 이따 저 뒤에 나와요. 시험에 이 리모델링은 중요한 개념인데 시험에 한때 자주 나오다가 요새 잘 안 나오는 이유,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는 바람에 현장에서 리모델링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리모델을 하려면 15년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을 하거든. 15년 채워야 되는데 15년 딱 지난다고 리모델링 추진하는 아파트 있을까? 15년이면 금방이요. 그래서 한 4, 5년 지나서 추진하거든. 왜? 재건축이 40년이니까 40년도 딱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4, 5년 지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면 리모델해서 한 18년 정도 살다가 나중에 재건축하자 이런 개념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연한을 30년을 줄여놨는데 누가 4, 5년 만에 리모델 해요. 몇 년 지나면 재건축하지. 그래서 현장에서 얘가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 지금. 근데 이제 시험 용어는 좀 중요한데 봐봐요.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해놓고 한 장 넣은 거 봐봐요. 자,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셔야 돼. 대수선 동그라미 딱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4번째 줄 끝에 증축 동그라미 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뭐 하고 뭐 하는겨? 그래,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한 줄 그냥 들어가서 바로 하지 말고. 리모델링이 뭐냐고 했더니, 리모델은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고 뭐요? 대수선, 이제 단순히 전용 면적에 증가가 없이 수리만 하고 사는 방법도 있지만 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면 2번, 사용검사일 동그라미 또는 사용승인일 동그라미 부터 몇 년? 15년 동그라미. 가로 건너뛰기. 이 경과된 공동주택 각 세대 전용 면적의 몇 프로? 30%. 85 이하 40% 나중에 하고 범위에서 뭐 하는 것? 증축. 그럼 여러분 봐봐요. 리모델링 한다. 증축을 위한 리모델을 하려면 몇 년 지나야 된대요? 15년 경과된 공동주택만 할 수 있죠. 공동주택만 해요? 아니죠. 법점은 좀 봐봐요. 공동주택을 각 세대 전용 면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단독주택도 15년 기다렸다가 단독주택 소유자끼리 모여가지고 조합 만들어서 리모델링 해요? 단독주택을 지었더니 빨간 벽돌로 2층짜리 2년 만에 오는 손님마다 색깔이 재수 없대요. 재수. 2년 만에 새 단독주택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왜 없어요? 내 거잖아. 내 거. 내가 단독 100평에 전원주택 땅을 내가 돈 벌어서 샀다고. 양평에 한강 쫙 조망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2층짜리 빨간 벽돌 단독주택 지었다니까? 지어서 내가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손님마다 왜 색깔이 벌거스름하냐고 흥분된다고. 돼지새끼 흥분돼.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재수 없어 보인다고. 그 2년 만에 두들 깨고 파란 벽돌집으로 다시 지을 수 있어 없어요? 가진 건 돈밖에 없잖아요. 내가
건축비 3억 그까지 끄면 돈이요? 라고 하면서 다시 짓고, 그 다음에 빚 내서 지었다가 부도나서 경매로 날아가고. 단독주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2층짜리 단독주택 지었는데 스님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요. 이건 진짜 단독주택 2층은 아니야. 1층만 있으면 자손들이 진짜 장관도 되고 고시 될 텐데 어찌 이렇게 지었냐고. 위에가 뾰족해서 영 길을 깎아먹네. 그 소리 듣자마자 집주인이 1층을 날려버렸어. 날려버리고 그냥 흉측하게 냅두고 벽돌 그대로 1층만 쓰고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요? 내 거잖아요. 다 철거하고 빈 땅만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리고 돼지 키워요. 그리고 나한테 지목 변경, 목장용지, 축사 이런 걸로 막 바꿔버리지 뭐. 못하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정축은 공동주택만 하는겨. 그래 됐잖아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업자로서 좀 봐봐. 공부 진짜 헐렁헐렁 좀 하지 말고 헐렁헐렁. 여러분들은 그 헐렁헐렁은요, 집에서 애들 아빠하고 싸울 때는 좀 그렇게 하세요. 좀 애들 아빠하고 싸울 때는 진짜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죠.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집요하게 사람 진을 빼가지고 그냥 피말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는 헐렁헐렁하게 공부하고, 집에 가서 좀 헐렁헐렁하게 하세요. 그 옷에 뭐 루즈 묻었다, 긴 머리카락 묻어 왔다 하더라도 뭐 인기 있네 이러고 넘어가면 돼. 그럼 되지. 이거 옷이 왜 루즈가 왜 묻어 있어? 여자 그렇게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직 힘 좋네 하면서 이렇게 그식 해야지. 10원 권장해야지. 권장. 전복 먹고 갈 티업 이렇게. 아니 어저께 주말에 저쪽 학원에서 저기서 무슨 출판사 어디서 전복을 선물로 보냈는데, 전복 집에서 해 먹을 줄 알아야지 당최. 그래서 일단 아니 나 혼자 구워 먹으려고, 식구들 없을 때.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지요. 그 15년은 언제부터 15년? 사업승인? 그 사업승인이란 말이 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진짜 법을 우습게 알아요. 법을 우습게 하네. 왜 법을 우습게 알다가 감옥 간 대통령들도 있어요? 많네. 그러죠? 전직 대통령 몇 명 갔지? 전두환, 노태훈, MB 형님, 근혜 누님, 4사람이네? 많이 갔네. 지금 둘은 아직도 못 나왔잖아요. 법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 뭐라고 해요? 사형? 아니 검사부터 나와야지요. 또는 사형? 승인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객관식용 공부를 하는데 지적인 호기심이 없어. 객관식에 대한 호기심이. 이게 왜 다르지라고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헐렁헐렁 15년만 덜덜덜 외우고 15년을 정답 처리할까? 아니, 15년은 외운다는 건 출제위원들이 다 합니다. 15년 뭘 바꾸냐? 이 앞에 이걸 바꿔버려요. 사용검사, 사용승인이란 말 썼지요. 좀 레벨 좀 높네. 여러분, 사용검사는 주택법, 사용승인은 건축법이요. 그 얘기는 이게 뭔 얘기냐? 이거 나중에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택을 지을 때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지어야 되고, 예를 들어 1000세대, 500세대 그것을 다 지었으면 사용검사를 받는 거야. 30세대 미만은 건축허가 받아 지어야 되고, 다 지었으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 이건 어떤 의미냐면, 리모델링은 정축을 위한 것은 30세대 이상도 할 수 있고 30세대 미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공동주택이라면 가능하다 이 말이요. 15년 지나면 전용 면적 얼마까지? 30%까지 늘어난다고. 예? 30%? 그러면 전용면 30평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은 39평 될 수 있지요. 그렇지. 30%니까 30평짜리에 10%가 3평 아니요. 자, 그런데 전용 면적이 30%씩 늘어난다 해봐. 세대별로 1000세대 30%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용적률이 지어질 때하고 달라지지 않았어. 종상향도 없고. 근데 이게 가능할까? 안 되지. 그러죠? 그럼 봐봐. 리모델 비용이 1000세대
세대별로 1,000억, 1억씩 내야 된다. 1,000억이다. 그러면 아파트 주인들이 1억씩 내면서 리모델 추진할까? 안 하잖아요. 1억을 내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집값이 낸 돈의 한 2배는 돼야 리모델이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뭐요? 그리고 전용유주 어떻게 늘어나? 용적률도 없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세대수를 늘리는 거예요. 세대수. 세대수를 늘려서 1,000세대 아파트를 세대수를 늘려가지고 한 100세대 더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하면 그 남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요. 조합원들 부담금을 확 줄여줄 수 있지. 그럼 합시다. 한단 말이요. 그 세대수 증가형이란 말 나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럼 세대수를 늘리는 방법이 옛날에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가 4개 라인이 있다. 그리고 옆으로 붙였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간격 일조권 초과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위로 올라가지 위로. 이게 수직 증축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한 3층 정도 올라간다. 14층 이하는 2개 층 정도만 올려라. 고정 하중이 세지 않으니까. 그런 걸 시험에 낸다니까. 자,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3번. 위에 따른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동그라미 아니에요. 이내에서 세대수를 뭐하는 것?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할 수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그러면 여러분 1,000세대 아파트면 새로운 세대를 더 지을 때 150세대를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 15%니까. 그러면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의 요건 충족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대상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행위는, 자, 15층 이상 아파트에 수직 증축할 때는 몇 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만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치명적인 단점이 리모델링 할 때 줄 쓱쓱쓱 치고 한번 쓱 읽고 공부했음 이라고 가는 거예요. 머리 하나도 안 남잖아요. 리모델은 뭐하고 뭘 말한다? 대수선, 증축. 증축하기 위한 리모델을 하려면 몇 년 지나고? 사용검사 승인으로부터 15년 경과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얼마까지? 30%까지 늘어나는데 전용면적을 덜 받더라도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기존 세대수의 얼마까지? 15%. 세대수 늘리는 방법은 위로 올라가는 거다. 위로. 수직 증축. 그러죠? 이때 몇 개 층까지? 여기 기존 아파트가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지금 괜찮고, 오른쪽에 주택의 건설이 있나요? 건설, 이제부터 이제 건설이 나오는 거예요. 공급, 그리고 건설, 공급 이렇게 돼 있거든. 찬물 한 잔 묻고 달릴 테니까 이런 거 미흡한 거 10분 쉴 때 정리해 놓으셔요. 그럼요.